경숙 아줌마의 손이 제 팔뚝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 팔뚝을 쓰다듬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재야, 너 운동 정말 많이 했구나. 팔뚝이 단단해.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고 뭔가 간절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줌마의 손이 제 티셔츠 자락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복근을 스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었습니다. 갈라지고 떨리고 간절했습니다. 경숙 아줌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제가 알던 친구 엄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며 외로움을 견뎌온,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외로움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한 여자 말입니다. 민재야, 미안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시에 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당겼습니다. 세탁소 2층 좁은 거실, 낡은 소파 위, 세상의 모든 규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32살 저와 58살 그녀, 26년의 시간 차이 따위는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친구 엄마와의 사랑, 모든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32살 김민재입니다. 3개월 전, 저는 턱걸이를 하다가 운동복이 찢어졌습니다. 이 운동복은 특별했습니다.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땀 흡수도 좋았거든요. 버리긴 너무 아까워서 수선을 맡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석진이, 제 고등학교 절친이자 지금도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네 집이 세탁소였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이혼한 석진이 엄마가 혼자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경숙 아줌마, 이름도 얼굴도 기억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석진이네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 친구 엄마들 중에서 유독 예뻤던 분.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생각난 김에 석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석진아. 응, 민재야. 무슨 일이야? 너희 어머니 아직도 세탁소 하시지? 응, 왜? 운동복 찢어져서 수선 맡기려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너희 집 간 김에 술이나 한잔하자. 석진이가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지. 나 퇴근하고 집 가면 7시일 거야. 우리 집 2층 가서 쉬고 있어. 그래도 돼? 응. 우리 엄마 너 좋아하시잖아. 반가워하실 거야. 석진이의 말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석진이네 집에 놀러 가면 경숙 아줌마가 항상 간식을 챙겨주시던 일,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일, 그때도 느꼈습니다. 석진이네 엄마는 다른 친구 엄마들과 뭔가 달랐습니다. 그럼 먼저 가서 쉬고 있을게. 응, 퇴근하고 바로 들어갈게.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세탁소로 갔습니다. 간판은 낡아 있었지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1층이 세탁소이고 2층이 집인 구조. 15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건물 외벽 페인트만 조금 벗겨진 것 빼고는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네 집에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몰랐습니다. 세탁소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리밑판과 세탁기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빨아진 옷들이 걸려 있었고 은은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아무도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진이가 2층에 가 있으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저 민재예요. 석진이 친구. 계단을 올라가며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2층 거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거실로 들어서며 불렀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얇은 흰색 나시 차림, 짧은 반바지, 잠결인 듯 흐트러진 머리, 그리고 나시 안쪽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든 것. 숨이 멎었습니다. 15년이 지나서 본 아줌마는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잘록한 허리선, 탄력 있는 허벅지, 부드러운 어깨, 그리고 나시 안쪽으로 비치는 그것.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어머, 민재니? 경숙 아줌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죄송해요. 석진이한테 전화했더니 2층에서 쉬고 있으라고 해서요. 아, 그렇구나.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도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 민재야 옷 좀 입고 올게. 저는 그대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운동복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더 선명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경숙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깔끔한 티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얼마만이야? 아줌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재를 본 게 고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지. 세상에, 민재 완전 달라졌네. 이렇게 컸어? 아줌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이 제 어깨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민재야, 너 몸도 진짜 좋아졌다. 네, 제가 소방공무원 준비하고 있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소방관, 멋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구나. 아줌마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닿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어깨를 친 것뿐인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재 어깨가 참 단단하네.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석진이는 이렇게 안 하는데. 석진이도 너처럼 운동 좀 하면 좋겠다. 친구 엄마와 친구 사이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앉아. 아줌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재야, 커피 마실래? 아, 네. 감사합니다. 아줌마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문득 석진이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석진이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석진이 아빠가 바람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경숙 아줌마는 이혼 후 혼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석진이와 동생 석훈이를 키웠습니다. 15년 동안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 아줌마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민재야, 근데 무슨 일로 왔어? 아, 이거요. 저는 찢어진 운동복을 보여드렸습니다. 운동하다가 찢어져서요. 수선 가능할까요? 아줌마가 운동복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이거 완전 찢어졌네. 내일쯤 되겠다. 근데 요즘 뭐해? 시험 공부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소방공무원 시험이요. 힘들겠다. 많이 힘들어요. 이번엔 붙겠죠. 아줌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어머, 이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왜 없어? 공부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어요.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5시였습니다. 석진이는 7시에 온다고 했습니다.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까?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경숙 아줌마가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엌은 두 사람이 함께 있기엔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게 싫지 않았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줌마가 냄비에 물을 받는 동안 저는 그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러자 아줌마의 샴푸 향기가 코끝을 스쳤고 은은하고 달콤한 꽃향기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아줌마가 찬장에서 라면을 꺼냈습니다. 몸을 돌리는 순간 우리 몸이 부딪혔고 비록 순간적인 접촉이었지만 온몸의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미안. 여기가 좁아서. 괜찮아요, 아줌마. 하지만 아줌마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고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보글보글 소리가 좁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아줌마가 라면을 넣었고 봉지를 뜯는 소리, 면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소리, 스프를 넣는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면을 저으면서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 요즘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아까 보니까 팔이랑 어깨 근육이 장난 아니더라. 아줌마가 라면을 저으며 말을 이었고 그러면서 슬쩍 제 팔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아줌마의 손이 제 팔뚝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근육의 선을 따라 쓰다듬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민재가 운동을 정말 많이 했구나. 단단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낮아진 톤에 약간의 떨림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익히 알던 친구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뭔가 다른 감정이 깊이 배어 있었는데 그것은 간절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팔뚝에서 어깨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쿵쾅쿵쾅 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라면 다 됐다. 아줌마가 불을 끄고 냄비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거실로 갔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냄비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면을 집어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온 신경이 아줌마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라면을 먹는 아줌마의 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김이 오른 얼굴, 약간 벌어진 입술, 젓가락을 쥔 손, 목으로 음식을 삼키는 모습, 가끔 입가에 묻은 국물을 혀로 핥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5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민재야, 맛있어? 네, 정말 맛있어요. 거짓말. 라면이 무슨 맛이 있어?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가슴이 뛰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줌마가 끓여주신 거니까 맛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말은 참 듣기 좋게 하네. 아줌마가 다시 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라면을 먹었고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이런 감정이 처음이었습니다. 라면을 거의 다 먹을 무렵 아줌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재야, 너 진짜 여자친구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없어요. 이렇게 잘생기고 몸도 좋은데 믿기지 않는 걸. 진짜예요. 공부하느라 연애할 시간도 없었고요. 아줌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럼 여자 경험도 없어?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세상에 32살인데 없어. 아줌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민재야, 부끄러울 것 없어. 오히려 순수하고 좋은데.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볍게 쳤는데 그 순간 또 전율이 일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경험이 많은데 너는 정말 순수하구나. 아줌마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고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민재야, 그럼 너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있긴 있어요.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아줌마가 관심 있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조금 복잡해요. 복잡해? 어떻게?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많이요. 20살 넘게 나요. 그 말에 아줌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줌마는 저를 가만히 바라봤고, 저도 아줌마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민재야, 혹시 그 사람이?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석진이었습니다. 야근이 길어져서 9시에나 들어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2시간 30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이상한 침묵이 흘렀고 아까의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라면 다 먹었네. 설거지해야겠다. 아줌마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아줌마, 제가 할게요. 저는 아줌마를 따라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줌마가 수도를 틀고 냄비를 씻기 시작했고 저는 행주를 들고 아줌마 옆에 섰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계속 몸이 부딪혔습니다. 팔이 스치고 어깨가 닿고 가끔은 등이 닿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척했지만 점점 고의가 되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요. 아줌마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재야, 아까 그 얘기 계속해도 될까? 아줌마, 어떤 얘기요? 민재, 너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있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고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후회했을까요? 고백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줌마가 좋았어요. 15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줌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만 봤고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슬픔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요. 죄송해요, 아줌마. 이상한 고백해서. 아줌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나도 너가 가끔 생각났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중에 잠시 머물다가 제 마음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어. 아줌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욕망, 죄책감과 간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아줌마의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인 것 같았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좋아요. 아줌마가 너무 좋아요. 제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제가 가진 모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이 아줌마의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오랫동안 그 손을 잡고 싶었던 것을 이제야 인정했습니다. 우리 미쳤나 봐. 아줌마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도 미쳤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맞잡은 채로 아주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숨결이 섞였습니다.
그녀의 숨결에서 커피 향이 느껴졌고 그것이 이상하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드러운 피부가 느껴졌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줌마도 저항하지 않았고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을게. 정말 괜찮아? 후회 안 해? 아줌마가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 없어요.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 안 늙었지. 아줌마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에 대한 불안,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남긴 주름조차도 그녀만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 그녀의 부정 속에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진심이에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고 그리고 맞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32년을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감촉이었습니다. 제 생애 첫 키스였습니다. 그것이 58살 여자와의 키스라는 것이, 친구 엄마와의 키스라는 것이, 26년 연상과의 키스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했고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 조심스러움이 사라지고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아줌마의 손이 제 뒷목을 감싸며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제 손은 아줌마의 허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잘록한 허리였고 탄력이 느껴졌습니다. 몸과 몸이 맞닿았는데 부드러웠고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저에게 전해지고 제 온기가 그녀에게 흘러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로 섞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키스가 숨보다 중요했고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10초였을까요? 30초였을까요? 아니면 1분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고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의 소리, 시계 소리, 모든 것이 멀어졌습니다.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의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눈이 촉촉했으며 입술이 부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간절하게. 좁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모든 금기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규칙과 도덕이 이 순간만큼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거실로 가자.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간절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 저에게도 전해졌고 그 떨림은 우리가 지금 넘어서려는 선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각 발걸음이 마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파가 보였습니다. 낡은 소파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풀자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갈망이 모든 두려움과 망설임을 밀어냈습니다. 우리의 나이 차이, 관계, 세상의 시선,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작고 절제된 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억눌러온 여인의 해방감이 그 소리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제 심장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목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곡선에 취해버렸습니다. 5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그녀만의 선은 젊음의 날카로움이 아닌 원숙함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굴곡과 주름, 흔적들이 하나의 작품처럼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은은한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녀의 피부를 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모습에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봉긋한 그곳은 저를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서로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우리의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며 우리는 모든 사회적 제약과 금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부엌에서의 키스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완전한 결합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졌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몸으로 전했고 그 진실함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땀방울이, 떨림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순간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판단과 시선은 저 멀리 두고 오직 서로의 감정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허벅지가 닿을 정도였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방금 전 키스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이 얼얼했습니다. 경숙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으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재야. 아줌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줌마 스스로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묻는 건지 자기 자신에게 묻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 58살이야. 너 32살이고 26살 차이야. 알아요. 나 석진이 엄마야. 내 친구 엄마. 그런데 왜 이러는 거야?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좋으니까요. 아줌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아줌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슬픔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민재 너가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그 고백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경숙 아줌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니요. 저만 혼자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응, 너 때문에 미치겠어. 아줌마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도요. 매일 생각했어요. 우리 정말 미쳤나 봐. 미쳤어요. 완전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행복했고 다시 키스했습니다. 한참을 키스하고 안고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였습니다. 석진이가 9시에 온다고 했으니 아직 1시간 남았습니다. 아줌마, 제 운동복. 아, 맞다. 수선해줘야지. 아줌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아직 붉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쓸어 올리며 1층으로 내려갔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세탁소 안에는 다림질대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제 찢어진 운동복을 펼쳐놓고 살펴봤습니다. 많이 찢어졌네. 좀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아줌마가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늘에 실을 꿰고 운동복을 놓았습니다. 재봉틀이 드르륵 드르륵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중하는 아줌마의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고 가끔 눈썹을 찌푸리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재야, 뭐 그렇게 봐?
아줌마가 일하면서 물었습니다. 슬쩍 저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예뻐서요. 넌 또 그런 거짓말 하고 있니? 하지만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으니까요. 수선이 끝났습니다. 아줌마가 운동복을 들어올려 살펴봤습니다. 다 됐다. 깔끔하게 잘 됐지. 와, 정말 깔끔하네요. 어디가 찢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별말을. 이 정도야. 아줌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우리 오늘 일은 비밀이야. 알지? 석진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아줌마 절대 안 할게요.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재야, 우리 계속될 수 있을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만의 실수로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 만날 건지 묻는 거였습니다. 저는 계속 만나고 싶어요. 민재야, 나도 그래. 하지만 들키면 큰일이야. 석진이가 알면 안 돼. 조심할게요. 절대 들키지 않을게요. 아줌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석진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저와 아줌마는 2층 거실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재야, 나왔어. 석진이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민재야, 오래 기다렸지? 아니, 괜찮아. 아줌마랑 얘기하고 있었어. 석진이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야, 미안. 나 일을 너무 했더니 머리가 아파서 오늘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그래, 푹 쉬어. 석진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아줌마만 남았고 서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들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아줌마도 따라 일어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아줌마도 안녕히 주무세요. 민재야, 오늘 고마웠어. 아줌마가 작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키스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석진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 또 와도 돼요? 당연하지, 오후에 와. 석진이 회사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벅찼습니다. 오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경숙 아줌마와 키스했다는 게, 서로 좋아한다고 고백했다는 게, 내일 또 만날 수 있다는 게 모두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부모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의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좁은 부엌에서의 스킨십, 라면을 먹으며 나눈 대화, 설거지하다 이어진 고백, 그리고 첫 키스, 소파에서 나눈 약속. 저는 32살까지 여자를 모르고 살았고 키스 한 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친구 엄마와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석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 절친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엄마와 제가 이러고 있다니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석진이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행복감이었습니다. 경숙 아줌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누군가 저를 원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니,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숙 아줌마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석진이가 볼지도 모르니까요.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꼭 만나자고요. 보고 싶다고요.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문으로 동이 트는 것이 보였고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습니다.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운동을 가야 했지만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더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고 얼굴도 푸석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줌마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평소처럼 운동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 경숙 아줌마 생각만 났습니다.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괜찮아 보이는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오후 2시였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핸드폰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30분 정도 걸렸는데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아줌마 생각뿐이었습니다. 석진이네 집 근처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니 익숙한 길이었고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줌마, 저 왔어요. 목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1층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거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경숙 아줌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며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가까웠는데 오늘은 또 낯설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재야, 보고 싶었어. 아줌마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많이요. 어젯밤에 잠 못 잤어. 너 생각하느라.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색함이 사라지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3에서 4번씩 세탁소를 찾았습니다. 핑계는 항상 있었습니다. 빨래를 맡기러 왔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석진이한테 물건 전해주러 왔다가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경숙 아줌마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석진이가 회사에 있는 오후 시간이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우리는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고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32년 동안 여자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아줌마가 다정하게 가르쳐줬고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감정이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육체적 끌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함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아줌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시험 공부는 어땠어? 잘 안 돼요. 자꾸 아줌마 생각만 나서. 바보같이 공부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집중해요? 아줌마 생각에 미치겠는데.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 관계는 위험했습니다. 언제든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2층에서 아줌마와 함께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였습니다. 갑자기 아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탁소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석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7시에나 오는데 지금은 4시였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줌마가 당황했습니다. 제 운동화가 현관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베란다로 가. 급하게 베란다로 숨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석진이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엄마, 누구 와 있어요? 신발 있는데. 동네 아줌마가 왔다가 발 아프다고 내 슬리퍼 신고 갔어. 아줌마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남자 운동화 같은데요.
요즘 아줌마들도 운동화 신어. 석진이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엄마,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조퇴했어요. 좀 쉴게요. 그래, 방에서 쉬어. 석진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아줌마가 베란다로 왔습니다. 아줌마, 저 창문으로 나갈게요. 미쳤어? 2층인데. 괜찮아요. 저 운동 많이 했잖아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땅에 착지했고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아줌마가 베란다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고 아줌마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더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석훈이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습니다. 28살인 석훈이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석진의 동생이자 아줌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석훈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으니까요. 4명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경숙 아줌마, 석진, 석훈 그리고 저였습니다. 평범한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아줌마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석훈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응, 왜?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이세요. 순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그러게, 나도 요즘 엄마 달라 보인다고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그냥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지. 아줌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누구 만나세요? 석훈의 질문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혼자가 편해. 누구 만나면 좋죠. 엄마 너무 오래 혼자 사셨잖아요. 엄마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래도 누군가 있으면 좋을 텐데. 석훈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3달 후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4년째였습니다. 경숙 아줌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모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재야, 너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4년을 했잖아. 광주에 내 고모부 계시잖아. 거기 사무직 자리 있대. 32살 더 이상 꿈만 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소방관 꿈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세탁소로 갔습니다. 아줌마에게 말했습니다. 저 소방관 그만두기로 했어요. 광주로 가게 됐어요. 아줌마의 손이 굳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같이 가요. 저랑 같이 광주 가요. 아줌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광주는 너무 멀어. 석진이랑 석훈이는 기차로 2시간이에요. 아줌마 없으면 제 인생 의미 없어요. 생각할 시간을 줘. 한 달 동안 아줌마는 고민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했던 세탁소, 2 아들과의 이별, 58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민재야, 나 진짜 가도 돼? 석진이랑 석훈이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사실대로 말해야죠. 처음엔 힘들겠지만 아줌마가 행복하면 애들도 좋아할 거예요. 아줌마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가자. 같이. 무서워. 근데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저는 아줌마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숙 아줌마가 석진과 기숙사에 사는 석훈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도 함께 있었고 2층 거실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었고 경숙 아줌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꼭 잡아줬습니다. 석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민재까지 불렀어?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음절만 나왔다가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저는 아줌마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힘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나 민재랑 사귀고 있어.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석진이와 석훈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아니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석진이 먼저 입을 열었고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요? 나 민재랑 사귀고 있어. 그리고 우린 광주로 가서 살 거야. 경숙 아줌마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광주요? 왜요? 석훈이 물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거기서 일하게 됐어. 나도 같이 갈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이 천천히 저를 바라봤고 그 눈빛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장난이죠? 석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고 이게 농담이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진심이야. 경숙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석진의 얼굴이 목 부분부터 뺨으로 이마까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진이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15년 우정, 그 모든 것이 담긴 손이 제 옷깃을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너 우리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석진의 얼굴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침이 튈 정도로 가까웠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석진아, 미안해.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고 맞을 각오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다야. 석진의 목소리가 커지며 울부짖는 것 같았습니다. 나 내 친구야.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이야. 15년. 미안해. 미안하단 말만 하지 말라고. 짜증나니까. 석진의 손이 더 세게 제 옷깃을 잡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 아줌마 진심으로 사랑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석진이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제 뺨을 강타했습니다. 아팠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맞아야 했습니다. 사랑, 너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입술을 맞았고 찢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입안에서 철맛,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석진아, 그만해. 경숙 아줌마가 소리치며 석진을 말리려고 했지만 석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가만 계세요. 석진이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석훈이 달려와 석진을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형, 진정해. 이게 진정이 돼? 내 친구가 우리 엄마를. 석진이 울먹이며 주먹을 쥔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 절친이 제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훈이 석진을 소파에 앉히고 경숙 아줌마가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석진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지만 석진은 고개를 돌리며 엄마의 손길조차 거부했습니다. 아줌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석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일단 진정하고 들어봐. 뭘 들어? 이게 말이 돼? 형, 나도 처음엔 이해 안 됐어. 석훈이 잠시 말을 멈추며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보면 몰라. 요즘 얼마나 밝아지셨는데. 석진이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나도 알아차렸어. 한 달 전쯤부터 엄마가 완전히 달라지셨잖아. 화장도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고 표정도 밝아지시고. 석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어.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알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석진이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신 건 좋아. 근데 하필이면 내 친구야. 형,
엄마가 언제 행복하셨어? 그 질문에 석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15년 동안 우리만 보고 사셨잖아. 자기 인생은 없었던 것 잘 알잖아.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포기하시고 사셨잖아. 세탁소 일하고 우리 밥 차려주고 학비 대주고 그게 엄마 인생의 전부였어. 석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요즘 엄마 표정 봤어? 진짜로 행복하게 웃으시잖아. 그래도 안 돼. 나이 차이. 그게 뭐가 중요해. 엄마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석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다시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숙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흔들리며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석훈이 아줌마를 안았습니다. 석훈아, 엄마가 철없는 거 알아. 58살이나 먹고 나이 들어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엄마도 58년 살면서 처음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아줌마의 목소리가 떨렸고 제 심장도 따라 떨렸습니다. 이혼하고 너희 둘만 보고 살았잖아. 내 인생은 없었어.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경숙 아줌마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근데 민재 만나고 처음으로 여자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가슴이 뛰는 느낌,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 사랑받는다는 안도감 다 처음 느껴봐. 아줌마가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석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경숙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진이 한참을 아줌마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석진이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 흐른 후 석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행복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진아, 고맙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진짜 최악이야. 석진이 고개를 돌렸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너 우리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둔다. 평생 잘할게. 진짜로. 조금이라도 상처 주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아. 약속할게. 석훈이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 엄마 잘 부탁드려요. 저는 석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진짜로 울리시면 안 돼요. 형이 엄마한테 상처 주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알아.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야. 석훈이 미소 지으며 경숙 아줌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광주 가서 행복하세요. 석진도 천천히 일어나 아줌마에게 다가가 마지못해 아줌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자주 연락해요. 그리고 명절에는 꼭 오세요. 이제 외롭지 않으세요? 응, 민재가 있잖아. 석진이 제 쪽을 힐끗 봤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석진아, 엄마가 자주 전화할게. 너희들도 광주 놀러와. 가족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광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경숙 아줌마는 오랫동안 운영했던 세탁소를 정리했고 저는 가끔 도와드리며 짐을 정리하고 물건을 나르고 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세탁소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다림질 대, 세탁기들, 오래된 계산대, 세월이 묻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괜찮아. 아줌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아줌마가 벽을 쓰다듬었습니다. 이혼하고 처음 이 가게 시작했을 때 막막했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 근데 15년을 버텼어. 석진이랑 석훈이 키우면서 아줌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어. 애들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아줌마가 저를 봤습니다. 민재야, 후회 안 해? 왜 자꾸 그러세요? 후회할 리 없잖아요. 나 때문에 15년 동안 일한 곳 버리는 건데 15년이면 충분해요.
이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랑 함께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저는 아줌마를 꼭 안았습니다. 평생 잘할게요. 약속해요.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안에서 15년의 추억이 담긴 그곳에서요. 석진과 석훈도 짐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나았고 가끔 농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발 날이 왔습니다. 작은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석진과 석훈이 나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두 아들은 마중 나왔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석훈이 말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응, 너희들도 잘 지내고. 자주 전화할게요. 그래, 보고 싶을 거야. 경숙 아줌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고 석진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꼭 오세요. 그럼 당연하지. 추석, 설날 빠짐없이요. 알았어. 포옹했습니다. 경숙 아줌마와 석진이는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석진이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석진아. 석훈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 광경을 보며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잘해라. 우리 엄마 울리면 가만 안 둔다. 바로 달려갈 거야. 석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도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아, 고맙다, 진짜. 뭐가? 이해해줘서.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행복하시니까. 악수가 길어졌습니다. 석훈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 우리 자주 만나요. 광주 가깝잖아요. 그래, 자주 와라.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석진과 석훈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경숙 아줌마도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렸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탁소가 점점 작아지고 익숙한 골목이 멀어지며 15년의 시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고 제가 미리 구해둔 곳이었습니다. 월세 50만 원.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가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낡은 소파 하나. 하지만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면 됐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네. 경숙 아줌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광주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거리, 낯선 건물들이었습니다. 민재야, 진짜로 후회 안 해?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왜 자꾸 그 말을 하세요? 후회할 리 없잖아요. 나 때문에 소방관 꿈도 포기하고. 아니에요. 시험은 떨어진 거고 광주로 아줌마랑 함께 오는 것도 다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저는 아줌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좋아요. 정말 아줌마랑 같이 있는 게 제 꿈이었어요. 진짜 꿈이요. 경숙 아줌마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품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같았습니다. 그녀의 포근한 체온이 저를 감쌌고 그녀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잔잔한 행복감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오랫동안 떠돌았던 영혼이 마침내 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단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진심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혼자서 살아왔던 그녀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저야말로요. 제 대답도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받은 사랑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용기에 대한 감사함이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편견과 시선을 이겨내고 저를 선택한 그녀의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키스였고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가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었고
이 키스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하늘이 우리의 키스를 축복하듯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줌마, 사랑해요. 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 하는 말이 아니었지만 이 새로운 공간에서 하는 첫 고백이었기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세 글자에 제 모든 진심을 담았습니다. 민재야, 나도 사랑해.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없었고 오직 사랑과 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모든 불안을 씻어내고 앞으로의 행복을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가구도 제대로 없는 집이었지만 그곳은 이미 우리에게 완벽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바닥에 앉아 먹는 치킨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우리의 웃음소리가 빈 공간을 채웠고 서로의 눈빛 속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발견했습니다. 종이 상자에 담긴 치킨과 맥주 캔 그리고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박스를 테이블 삼아 바닥에 이불을 깔고 앉아 마주보며 식사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었지만 함께하는 첫 식사라는 의미가 있어 특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빈 공간이 곧 우리의 추억으로 채워질 것이고 이 새로운 시작이 아름다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으로 광주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 낯선 도시의 밤이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었고 사랑에는 규칙이 없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32살의 저와 58살의 경숙 아줌마, 26년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이었습니다. 친구의 엄마라는 금기를 넘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제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게 옳은 일인지 계속해도 되는 건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사랑에는 규칙이 없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경숙 아줌마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온전히 받아주는 느낌, 그 따뜻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소방관의 꿈은 포기했습니다. 4년 동안 준비했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비판도 좋습니다. 공감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모든 의견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진심이라면 괜찮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을 이해하는 마음, 타인의 사랑을 존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주에서의 새 삶은 평범합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경숙 아줌마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석진과 석훈도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진실된 사랑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나이든 점든 어떤 형태든 상관없이요. 사랑은 사랑일 뿐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세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